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말 그 블로그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블로그 개설하는 것부터 기초 툴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왕초보를 위한 코너라고 해놨는데요. 보통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블로그가 없는데요." 하더라고요. 블로그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처럼 뭐 어플도 물론 있지만 네이버 아이디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인제 블로그를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정보 같은 것들 때문에 네이버 아이디와 다르게 블로그 주소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졌거든요. 여기서 개인정보가 왜 나오냐면 그 네이버 아이디 끝에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네이버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면 블로그에 주소 끝에 보면 그 아이디가 주소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걸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이메일 주소거든요. 네이버 메일 주소가 아이디 뒤에 메일 주소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아이디와 다르게 설정을 하셔 가지고 편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아이디와 메일이 똑같아서 어떨 때는 불편한 점도 사실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인제 와서 변경이 어려운 게 이미 네이버 아이디와 동일한 블로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발행된 링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아이디를 수정해 버리면 이 예전에 발행했던 글의 링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네이버 아이디와 다르게 설정하셔서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PC에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려서 PC에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PC에서 네이버 화면을 켠 다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는 검색창이 있고요. 광고 라인이 있고 그 아래쪽에 제 프로필이나 모든 게 들어 있잖아요. 여기서 인제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는 원래 이렇게 닫혀 있기도 해요. 자 본인이 그전에 이렇게 누르고 껐으면 아마 이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열린 상태에서 창을 껐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서 나왔고요. 아마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버튼 창도 이렇게 옆으로 넘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블로그가 없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블로그로 들어간 다음 PC에서 그냥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기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정말 쉽죠? 이게 블로그가 있었다면 누구든 바로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연필 모양만 누르면 PC에서 글 작성하는 거는 바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도 한 번씩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려면 그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그 어플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핸드폰에 구글 그 플레이 그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연필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글을 쓸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돼요. 사실 화면을 봤을 때 뭐 PC 화면이나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창이 작고 다른 추가적인 버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PC 환경을 추천드려요. 또 뭐 지하철을 타시거나 교통수단이 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모바일에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집에 와서 PC에서 수정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수정 과정은 PC가 훨씬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뭐 글씨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도 뭐 드래그를 잡거나 할 때 핸드폰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PC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단 기초 툴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툴이 총 그래 봐야 뭐 열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초 툴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기능들을 잘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모바일에서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PC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봐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단에 있는 기초 툴에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고요. SNS 사진을 바로 가져올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고 네이버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계속 살펴보면 인용구라는 부분도 있고요. 구분선, 장소가 있는데요. 인용구는 말 그대로 인용하는 말을 넣을 때 따옴표를 쓰거나 뭐 줄을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구분선은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꾸밈에 있어서 구분선을 넣어 줌으로써 인제 지금까지 했던 말이 약간은 끝이 났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인용구나 구분선을 넣으면서 제목이나 뭐 단락이 구분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 다녀왔을 때 그 장소에 대한 리뷰를 적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후기나 소감 같은 거를 여행지 같은 데 다녀왔을 때 적을 때 그 장소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맛집이나 식당 같은 곳을 다녀왔을 때도 블로그 글을 적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맛집이나 식당 같은 데 다녀와서 이 장소라는 것을 넣게 되면 그 장소에 해당되는 블로그 리뷰에 제 글이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유입이 그쪽에서 되기도 하거든요. 좀 이따가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링크라는 것은 제 글에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링크가 있는 글을 넣어야 될 때 기사 혹은 유튜브 등등 인스타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블로그에서는 또 제 글 안에 파일도 넣을 수 있고 일정도 넣을 수 있어요. 소스 코드, 표, 수식까지 이렇게 상단 기초 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앞쪽에 모여져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뒤쪽에 있는데 이제 파일이나 일정 같은 것들은 또 경제 분야나 등등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또 교육이나 육아 쪽에서도 파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뭐 아니면 정보를 내가 주고 싶을 때 도안 같은 거 나누어 받은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파일로 암호를 걸어서 넣기도 하죠. 네, 그럼 상단 기초 툴 사진부터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블로그에 사진을 한 장 넣어 봤는데요.
다른 것처럼 끌고 와서 넣는 방식은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사진을 첨부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첨부가 가능해요. 개별 사진, 콜라주, 슬라이드라는 형태가 가능하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팝업 창이 뜨는데요. 이 팝업 창이 뜰 때는 여러 가지 사진을 한 번에 첨부할 때만 팝업 창이 나와요. 그렇게 사진은 개별적으로 올리실 수도 있고, 콜라주로 올릴 수도 있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룹인 콜라주와 슬라이드는 10장까지 한 번에 올리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진은 2장에서 3장 내외로 배치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모바일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제 2장이 적당하긴 한데요. 자기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시면 제가 이미 폴더를 미리 설정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까지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잡아 주신 다음, 한꺼번에 잡는 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사진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 제가 올릴 것까지 한 번에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그리고 드래그 형태는 이제 위쪽에서는 잘 안 되실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드래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올려보면 제가 뭐 한 이렇게 많이 한번 잡아 볼게요. 열기라는 것을 눌렀을 때 20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별 사진으로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개별 사진으로 눌러주면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업로드를 하는 와중에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방금 글이 뜨는 거 보셨죠?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또 사진을 눌러서 이제 3-4장 정도만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열기를 누르면 개별 사진 방금 한 것처럼 한 장 한 장 할 수 있고요. 콜라주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제가 3장을 했기 때문에 3장이 저절로 이런 식으로 콜라주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개별 사진이 아니고 2장, 1장이 콜라주 형태로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장 이상 뭐 하고 싶다 했을 때 콜라주를 다시 눌러보면 이런 방법으로 콜라주가 되겠죠. 또 이제 나는 이런 콜라주가 싫고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실 때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나옵니다. 물론 슬라이드를 2장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런 버튼이 나오기는 하지만 넘겨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되지 않겠죠. 그냥 사진이 2장이니까 옆으로 조금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 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음 사진으로 슬라이드의 형태로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올리거나 콜라주의 형태로 업로드를 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의 형태로 해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콜라주로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제 한 장만 올렸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모양이 마음대로 되어 있는 콜라주 형태가 싫고 옆으로 그냥 나열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한 장의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손을 떼지 않고 옆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놓아 버리면 옆으로 붓게 돼요. 이거는 몇 장까지 가능하냐면 3 장까지만 가능하거든요. 4 장은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고 순서를 바꿀 때는 방금처럼 위로 초록선이 뜨는지 아래쪽에 초록선이 뜨는지, 지금 초록선 보이시죠? 이 상태로 놓으면 얘는 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 장을 했는데 제가 2 장만 '아 나 1 장을 모르고 잘못 넣었어.' 혹은 넣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할 때 다시 빼고 싶으면 이렇게 1 장을 별도로 클릭하시면 테두리에 초록색 선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1 장을 따로 잡으시고 그냥 아까처럼 끌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장만 남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2 장을 한꺼번에 옮기고 싶으시면 손바닥 모양이 나올 때 가운데쯤에서 누르면 크게 지금 네모 테두리가 나온 거 보이시나요, 혹시? 커다랗게 2 장이 한꺼번에 네모 사진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걸 2 장을 한꺼번에 잡고 움직이면 보이시죠? 2 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3 장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잡고 옮기시면 3 장도 한꺼번에 옮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또 편집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누르고 이 연필 모양, 연필에 불빛 있는 모양을 누르시면 편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바꾸고 싶으시면 갤러리 모양을 누르시고 인제 교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사진을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사진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뭐 다 수정하셨으면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수정을 덜 하셨으면 뭐 이렇게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모르고 더블 클릭을 잘못해서 수정하는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사진 업로드하고 수정하는 거를 배워 두시면 그 블로그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수정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크롭 툴이라고 해서 회전도 가능하시고요. 또 반전도 가능하십니다. 또 위아래도 교체할 수 있고요. 뭐 원본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16대 9 화면, 3대 2 화면, 4대 3 화면, 핸드폰에나 카메라에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인제 이렇게 키워 놓은 다음에 인제 또 자동 수평도 적용하게 되면 인제 수평을 저절로 맞춰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 각도계를 사용해서 만져 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잘 돌려보면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옆에 각도 적혀 있는 곳을 아무렇게나 클릭한 다음 손을 떼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면 어지럽겠지만 이렇게 각도 조절도 돼요. 이미 사진이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색감 조정을 제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필터를 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터를 하나 해서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진이라고 눌러버리면 모든 사진에 제가 방금 선택한 필터가 씌워져요. 다른 걸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똑같이 모든 사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3개 올림픽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필터예요. 필터는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고 일일이 내가 색감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인제 블라썸이라는 필터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셨을 때 세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진하게, 연하게. 필터를 진하게, 연하게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터 아래쪽이 스스로 조정을 하는 건데요. 밝기도 바꿀 수 있고요. 색감을 조정하는 채도도 변경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클릭을 하는 거는 똑같고요.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조절이 되고요. 클릭을 하고 나서 그 클릭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칸에서 그냥 숫자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돼요. 뭐 15, 뭐 많이 밝게 하고 싶으면 50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채도, 선명도 뭐 선명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색 온도는 말 그대로 사진을 따뜻하게 만드냐 차갑게 만드냐 이런 거고요. 대비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을 뭐 강조하느냐 연하게 하느냐 이런 거고요. 원형 블러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의 양 코너 쪽, 바깥쪽을 흐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크게 차이는 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선형 블러도 하실 수 있고요. 비네팅이라는 것은 양쪽 바깥쪽에 지금 방금 보셨나요? 바깥쪽에 그림자처럼 검정색 액자 같은 게 씌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액자를 씌워줄 수 있는데요. 액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액자도 선택해 보시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액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진이라고 해서 적용이 가능해요. 액자의 기능을 사용하는 건 가끔 저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제가 뭔가 한번 업로드 했던 사진을 또 재가공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데 재가공까지 설명이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제 보셨다시피 뭐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 사진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육아 블로거들은 아기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제 사진을 퍼갈 수 없게 서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텍스트 또한 뭐 제가 뭐 기본 서체에서 뭐 이렇게 나눈 명조나 서체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를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크기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뭐 색깔도 설정이 가능해요. 또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런데 템플릿을 하나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나와요. 이 템플릿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가 작성하고 싶은 글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진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모든 사진에 서명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때 서명은 한 번씩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명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료라는 것을 눌러버리면 이 서명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처럼 오타가 났거나 잘못된 거를 이 수정하는 지금 창안에서 발견을 하시고 서명 안함을 눌러 주셔야지 다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서명을 눌러 놓은 다음에 완료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인제 블로그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제가 블로그 글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명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 서명 적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사진을 수정했을 때 한 번씩 블로그에서 오류가 나서 화면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처음에 저도 초보일 때는 참지 못하고 창을 꺼 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물론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제가 이게 날아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글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런 정보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시 글을 적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사진을 수정하면서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급하게 창을 종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업로드가 잘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저절로 멈춰버리고 창이 꺼지는 경험도 저는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진을 한 번에 무리하게 수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임시 저장을 눌러주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임시 저장하는 방법 또한 제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아직도 보면 사진이 아직도 저장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 개별 사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계속 업로딩이 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결국 업로드가 너무 많이 걸려서 사진 편집을 그냥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서명 아래쪽에 보시면 모자이크 부분이 있거든요. 이 모자이크 부분부터는 다시 다음 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